삶의 이치를 밝히는 지혜의 등불, 풍수학당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화장실, 그 안에 그냥 무심코 놓아둔 어떤 물건 때문에 말이죠. 집안의 좋은 기운이 마치 그 깨진 독에서 물 새듯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나누려는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일상을 좀 뒤흔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유하고 화목한 집안의 화장실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것들, 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 선생님, 정말 화장실이라는 그 공간, 그리고 그 안에 놓인 아주 작은 물건 하나가요, 집안 전체 운명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냥 편리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별 생각 없이 화장실에 여러 물건을 두곤 하시거든요. 솔직히 저는 조금 충격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풍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아주 먼 옛날의 관습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아, 네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자연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 위에 현대인의 생활 방식, 또 이 건축 환경의 변화, 나아가서는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 전부 아우르면서 그 깊이를 더해온 그런 지혜의 책이지요. 네. 특히 이 화장실은 집안의 기운이 정화되고 또 순환하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어떤 맥과 같은 곳입니다. 맥과 같은 곳이요? 네. 그래서 이곳의 기운이 탁해지면 집안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저는 그냥 깨끗하게만 관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까지 다 고려를 해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화장실에 두는 걸 특히나 좀 경계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바로 책이나 신문 같은 이렇게 글 읽는 거리들입니다. 책이나 신문이요? 네. 화장실에서 잠시 좀 여유를 가지면서 글을 읽는 습관, 아마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특히 아침에 신문 들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실 많이 보시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책을 두는 경우도 종종 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잠깐의 시간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아예 그곳에 보관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인 걸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잠깐 스치는 것보다는 그 공간에 책이나 신문을 아예 자리 잡게 하는 것.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아예 두는 거요? 네. 화장실은 본래 그 성질상 집안에서 음의 기운, 그러니까 좀 고요하고 가라앉는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응축되는 곳이에요. 네, 음기. 반대로 책과 글은 어떻습니까? 지식과 정보, 깨달음을 상징하면서 매우 밝고 활동적인 양의 기운을 품고 있죠. 그렇죠, 양기. 마치 물과 불처럼 이 아주 강하게 서로 반대되는 두 기운이 좁은 화장실 안에서 계속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집안의 그 조화로운 기운 자체가 흔들리면서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 같은 것들이 좀 잦아지는 그런 징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음과 양의 기운이 그렇게 부딪히는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혹시 이게 심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있죠. 습기가 많은 화장실 환경은 종이를 쉽게 상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눅눅해지죠. 네, 눅눅해지고 변색된 책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책이라는 지식의 매개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심하면 독서 자체를 좀 멀리하게 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풍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요, 집안 전체에 이렇게 퍼져나가야 할 밝고 긍정적인 양의 기운을 화장실이라는 그 음의 공간 안에서 소모시켜 버린다는 점입니다. 아, 기운을 소모시킨다. 네. 이건 곧 성장과 발전, 또 성취의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문과 지혜로 가득 차야 할 그 서재의 기운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위생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기운의 흐름하고 또 무의식적인 심리 상태에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와, 화장실에는 정말 절대 책이나 신문을 가져다 두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요, 화장실에서 열려있는 상태로 방치되는 것들입니다. 열려있는 상태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변기 뚜껑이죠. 아, 네네, 변기 뚜껑.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장실 문 자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납장의 문이나 서랍까지도 모두 해당됩니다. 변기 뚜껑은 닫는 것이 위생상 좋다는 건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뭐 세균 확산 막는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화장실 문이나 심지어 그 작은 수납장 문까지 닫아야 한다니 이건 좀 의외인데요. 습관적으로 그냥 열어두는 경우가 정말 많을 텐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기운이라는 것은 마치 물과 같아서요. 열린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화장실 문이 만약 늘 열려 있다면 화장실 특유의 그 무겁고 습한 음의 기운이 집안 전체로 스멀스멀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유. 이렇게 되면 집안에 가득해야 할 맑고 상서로운 기운이 그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번영과 활기가 사라지고 뭔가 정체되는 그런 분위기가 감돌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변기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는요. 그 부정적인 기운이 나가는 통로를 활짝 열어두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집안의 운세가 이렇게 쇠락하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어머, 위생적인 이유하고 또 풍수적인 이유가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또 있습니다. 이 변기 뚜껑 하나, 문 하나 제대로 닫지 않는 습관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않는 태도 혹은 적당히 넘어가는 때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관찰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무의식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중요한 일에서도 어떤 세심함을 잃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공간의 상태가 그곳에 사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습관을 반영하고 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장실에서는 문이든 뚜껑이든 서랍이든 열려 있는 것은 반드시 닫아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와, 정말 그 사소하게 여겼던 습관 하나가 제 삶의 타도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깊이 새겨들어야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바로 화장실 안에 두는 식물입니다. 식물이요? 네, 물론 아주 넓고 또 창문이 있어서 환기가 잘 되고 햇볕까지 들어오는 그런 특별한 구조의 화장실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집 화장실은 그렇지 않지요. 선생님, 근데 요즘은 그 공기정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작은 화분을 화장실에 두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계시죠. 보기에도 좀 싱그러워 보이고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런 작은 식물조차도 피해야 하는 건가요? 집안의 어느 공간이든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좀 어수선한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풍수에서 공간을 다룰 때 기본 원칙은 기운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정돈되고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정돈. 특히 화장실은 재물운과 건강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 보는데요. 이곳에 살아있는 생명체인 식물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식물은 좋은 거 아닌가요? 식물은 그 공간의 기운을 흡수하면서 자라납니다. 아, 흡수. 그런데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본래 집안의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배출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재물과 관련된 수기운이 머무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물의 기운. 이곳에 식물을 두면 식물이 그 좋은 기운, 특히 재물운까지 함께 빨아들여갈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헉! 재물운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요? 어머,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그럼 혹시 화분에 물 주려고 잠깐 화장실 세면대 위에 올려두는 정도? 그것도 안 좋을까요? 아니요, 잠시 물을 주기 위해서 잠깐 가져다 놓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하지만 오랫동안 화장실을 그 식물의 거처로 삼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이 가난을 부르는 습관이 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가난까지요? 어휴. 혹시 고급 호텔이나 아주 잘 관리된 부잣집 화장실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뭐 가끔 보죠. 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공간의 기운을 맑고 강하게 유지하려는 어떤 풍수적인 지혜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화장실은 최대한 간결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고급스러운 공간일수록 화장실이 단순하고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 화장실에는 정말 장식을 최소화해야겠군요. 자, 그럼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는요. 화장실을 너무 차갑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갑게요? 온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안, 특히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차가운 것을 매우 꺼렸습니다. 그랬군요. 특히 욕실처럼 물을 많이 쓰는 공간이 냉골이면 아주 불길하게 여겼지요.
과거에 부엌 아궁이 옆에서 더운 물로 목욕을 했던 이유 중 하나도 이런 맥락과 닿아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온도가 운과 관련이 있다니 이것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네요. 특히 겨울에는 난방을 좀 신경 쓰지 않으면 화장실이 금세 차가워지기 쉬운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풍수, 오행에서 차가움은 물, 즉 수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네, 수기운. 이 수기운은 본래 재물, 지혜, 흐름, 그리고 생명력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네. 하지만 동양 철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가 바로 과유불급이지 않습니까? 아, 과유불급. 네. 무엇이든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뜻이죠. 화장실은 이미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라서 수기운이 강한 편인데 여기에 차가운 냉기까지 더해져서 수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간해지면? 오히려 안 좋을까요? 네, 균형이 깨지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수의 기운, 즉 재물운이나 건강운이 얼어붙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어붙는다니. 네, 가난과 질병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이죠. 또한 당연하게도 차가운 환경은 몸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맞아요, 춥죠. 그러니 화장실을 절대 차갑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늘 적절한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유불급. 좋은 기운이라도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아, 겨울철 화장실 난방에도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남았을까요? 마지막 5번째는요. 바로 곰팡이나 찌든 얼룩입니다. 아, 곰팡이와 얼룩, 네. 이것은 단순히 보기 흉한 문제를 넘어섭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탁한 기운의 상징이자 게으름과 방치의 결과물로 봅니다. 화장실은 습기가 많아서 다른 곳보다 곰팡이나 물때가 정말 잘 생기죠.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지저분해지고요. 보일 때마다 바로바로 청소하는 그 부지런함이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옛 어른들께서 집에 거미줄이 슬고 먼지가 쌓이면 그 집은 이미 기운이 다해서 망해가는 집, 즉 폐가가 될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폐가요? 어유, 무서운데요? 현대생활에서는 화장실 구석에 그 검은 곰팡이나 세면대와 바닥에 찌든 얼룩이 바로 그 옛날의 거미줄과 먼지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불결함과 탁한 기운이 자리 잡은 집안에서 좋은 운이 들어오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물운은 물론이고 건강운, 관계운 등 모든 긍정적인 기운의 흐름이 막히고 오히려 나쁜 기운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와,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하게 느껴지네요.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풍수에서 얼마나 근본적으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 집 화장실도 당장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를 피하고 화장실의 기운을 맑고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신경 쓰면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칫솔이나 각종 세면도구, 청소용품 등을 밖에 이렇게 어지럽게 늘어놓기보다는요. 보기에도 단정하고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수납함이나 깔끔한 바구니 등을 활용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네. 아까 말씀드린 열려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원칙과도 통하는 거죠. 네, 확실히 수납 도구를 활용하면 훨씬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겠네요. 시각적으로도 안정감이 들고요. 그렇죠. 또한 곰팡이나 얼룩은 생기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인체에 좀 덜 해로운 좋은 성분의 천연세제라든지 효과적인 청소도구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네, 미리미리. 중요한 것은 화장실을 늘 청결하고 단정하며 가능하면 밝고 또 너무 차갑지 않게 유지하려는 그 마음과 노력입니다. 네, 선생님. 결국 화장실을 늘 맑고 깨끗하게 가꾸려는 그 마음과 습관 자체가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첫걸음이 되겠군요.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실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화장실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 아, 차 하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을 통해서 우리 집 화장실은 이랬는데 앞으로 이렇게 바꿔보려 한다는 다짐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면서 함께 좋은 기운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맞아요. 그리고 혹시 더 깊은 이야기나 개인적인 궁금증 혹은 풀리지 않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풍수학당 커뮤니티나 또 열려있는 소통 공간, 오픈 채팅방 같은 곳을 통해서 언제든 편안하게 질문하고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지혜를 나눠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귀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서 풍수학당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채널 운영에 힘을 보태주신다면 저희가 더욱 깊이 있고 알찬 내용으로 그 마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와 행운을 부르는 화장실 관리법, 특히 화장실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5가지 책, 식문, 열려있는 모든 것, 식물, 차가운 기운, 그리고 곰팡이와 얼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네, 에이, 설마 이런 것 때문에 라고 좀 가볍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 없는 결과란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습관 하나, 공간의 작은 변화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바로 잡아보십시오. 분명 머지않아 여러분의 가정에 전에 없던 밝고 따뜻한 기운, 풍요로운 재물운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정말 귀하고 또 실질적인 가르침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놀라운 지혜를 품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곳간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놀라운 비밀, 바로 집안의 심장과도 같은 주방에 숨겨진 재물운의 열쇠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 큰 기대와 함께 기다려주셔도 좋습니다. 와, 주방이요. 기대됩니다. 늘 바른함과 깊은 지혜로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는 풍수학당이 되겠습니다.